네, 저희 항상 시청 전에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렇게 한 번씩만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김조교가 이 방송을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힘이 되는 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두 다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만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제 경기 시간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왜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간, 여기에는 시간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교하게 의견을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스터디방,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이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경기 시간과 스터디방에서 의견을 드리는 이 시간 차이를 최소화해서 정교하고 건전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의견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희 반복돼서 나오는 질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1대1 채팅 링크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고 아니면 그냥 바로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월 1일 오늘 또 분석 영상 여러분들께 정성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신 것으로 알고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입니다. 이번 경기 외곽 슛보다는 페인트존 주도 그리고 건가 인사이드 효율이 승패를 결정지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 서명진의 리딩과 이근우부의 높이를 활용해서 초반 템포를 잡으려 하겠지만 최근 리바운드와 실책 관리 실패로 흐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함지훈의 수비 기동력이 떨어지며 생기는 이 빈틈, 안양 정관장의 박지훈과 오브라이언트가 하이로우 게임으로 공략하기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트가 수비를 끌어내면 한승희가 예리하게 커딩하여 울산 모비스의 로테이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보유하고 승부처 골밑 집중력이 더욱 강한 안양 정관장이 점수차를 벌리면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안양 정관장의 승 바라보면서 힌디와 스모페 패스하고 오버 이렇게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KT 소닉붐 대 원주 DB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 보시면은 킥스의 아이솔레이션과 페인트존 장악력이 승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KT 킥스의 포스트업과 윌리엄스의 외곽 지원을 묶어서 원주 DB의 수비 진영을 넓게 벌려놓고 파울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성욱의 커딩과 윌리엄스의 드라이브인이 더해지면서 원주 DB의 인사이드 수비, 헬프 타이밍을 놓치면서 파울 트러블에 빠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바라봅니다. 원주 DB는 알바노와 앨런슨을 앞세운 픽앤롤로 맞서겠으나 수원 KT의 강한 압박 수비에 막혀서 외곽 슛이 터지지 않을 경우 득점 가뭄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앨런슨의 파울 관리 실패와 리바운드 열세가 겹치면 수원 KT가 자유투와 세컨드 찬스 득점을 쓸어 담으며 승기를 굳힐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골밑 장악력과 파울 유도 능력에서 우위를 점한 수원 KT가 경기 전체의 템포 주도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수원 KT의 승리 바라보면서 승호패 구간과 현디 패스하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남자 배구 V리그 현대캐피탈 대 OK저축은행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세트 후반 집중력과 리시브 안정성에서 앞서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캐피탈은 랠리가 길어질수록 가장 확실한 옵션인 레오와 바이에르사이안에게 볼을 집중시키면서 범실 없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반면 OK저축은행 리시브가 흔들리면 박창성의 패스가 디미트로프에게만 쏠리는 단조로운 패턴을 반복하며 상대 블로킹에게 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호진과 바이에르사이안이 리시브에서만 버텨준다면 홍동선은 중앙 속공까지 살아나면서 현대캐피탈의 블록 수비 밸런스가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특히 듀스 상황에서도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레오를 보이는 현대캐피탈이 세트 후반에 긴박한 흐름 주도하면서 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번 경기는 앤디 패스하고 언더 의견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 대 하나은행 여자농구입니다. 이번 맞대결 신한은행의 포워드 에너지와 하나은행의 정교한 존 브레이킹 전술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이슬의 조율 아래 홍유순과 최희순이 인사이드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겠지만 리바운드 사수 실패 시 수비 전환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은행 상대의 2, 3전 수비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키와 정예리, 진한을 활용한 하이포스트 공략 패턴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이 정예림의 예리한 컷인으로 수비 간격을 벌리고 진한이 골밑과 미드레인지를 오가며 득점을 쌓는 구조는 신한은행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리바운드 우위와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선 하나은행이 경기 후반까지 꾸준히 득점 효율 유지하면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신한은행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번 경기는 앤디와 승호패 패스하고 하나은행 여자농구지만 감히 오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국생명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이 홈에서 발휘하는 서브와 블로킹의 압도적인 기세가 승부를 결정짓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레베카의 강력한 서브와 이다현, 피치가 지키는 중앙 블로킹은 페퍼저축은행의 불안한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와 박정아를 필두로 맞서겠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서 흥국생명의 견고한 블로킹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흥국생명, 이다현의 속공과 정윤주의 지원 사격까지 더해져서 공격, 공백이 거의 없는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와 범실이 겹쳐지면서 스스로 흐름을 놓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브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고 단단한 수비 조직력으로 랠리를 내리치는 흥국생명이 경기 전체의 템포 주도하면서 완승을 가진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 승 바라보면서 핸디 패스하고 언더 의견 함께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고양 소노 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번 경기 가드진의 화력 대결보다는 골 및 높이와 리바운드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고양 소노는 이정현의 노련한 경기 운영 아래 나이트의 높이와 캔바우의 공간 활용을 앞세워서 인사이드와 외곽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팀입니다. 특히 나이트가 리바운드를 장악한 뒤에 곧바로 이정현이 전개하는 빠른 트랜지션, 한국가스공사의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벨랑겔의 리딩에 의존하지만 라거나의 체력 저하와 높이 열세로 인해서 세컨드 찬스를 거듭 허용하면서 리듬을 잃을 위험을 크게 바라봅니다. 벨랑겔과 신승민의 외곽부가 조기에 터지지 않는다면 리바운드 전쟁에서 앞서 나가는 고양 소노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점수차를 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페인트존 장악력과 높이의 우위를 고양 소노가 홈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고양 소노의 승리 바라보면서 승호패와 힌디 패스하고 오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축구 경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첫 번째 경기는 센트럴 웨스트 코스트 대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셨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멜버른 빅토리의 승리 먼저 바라보도록 합니다. 베르고스의 버티는 힘, 벨로필레이의 측면 돌파, 제니우스의 박스박 한 방을 앞세워서 느슨한 수비를 상대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멜버른 빅토리의 승, 그리고 핸디, 어, 핸디 1마인 승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이번 경기 오버까지 쭉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시오르 대 아약스 경기입니다. 아약스는 돌베르, 글러, 클라센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최적화된 자원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아약스의 승 바라보면서 1마인 승 바라보면서 3.5 언더 이렇게 의견 드려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토리노 대 US 레체 경기입니다. 토리노와 레체의 맞대결은 화려한 전술 변화나 극단적인 수정보다는 시즌 초반 내내 보여주었던 플랜 A 공격 패턴을 그대로 부딪히는 게 만드는 경기로 보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서로 골문을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끝내 승부를 가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무승부 의견 드려보면서 1프렌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언더 의견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대 라요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폭발적인 공격 전개와 벨링엄의 전환 주도 능력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구조를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 하지만 똥배당 가져가시지 마시고 1마의 승부부터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핸디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3.5 기준 감히 오버를 보고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언더 보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아인트호벤 대 페노르트 경기입니다. 아인트호벤 사이바르의 발빠른 라인 브레이킹과 드리우에크의 측면 돌파, 비어르만의 전환 패스를 앞세워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페노르트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골문을 두드릴 수 있는 승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격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의 승리 바라보면서 이번 핸디는 과감히 패스하시고 3.5 기준 언더 보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에레디비시 헤라클레스 대 시타르트 경기입니다. 시타르트는 피터슨을 축으로 한 좌측 공격 루트와 시에르 하위스의 박스한 마무리, 카산 위르요의 측면 왕복 능력이 잘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시타르트의 1프렌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시타르트의 승과 오버까지 쭉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 대 브랜트퍼드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부엔디아와 틸레만스를 중심으로 중원과 2선의 템포를 조율하면서 와킨스의 침투를 살려 브랜트퍼드 수비 간격을 계속해서 벌려놓는 경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스톤 빌라의 승 바라보면서 핸디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5 기준 오버까지 함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핸디는 아예 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맨유 대 플럼 경기입니다. 맨유 캐릭 체제 이후에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전개와 수적 우위를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과 패스 네트워크 그리고 홈 경기장의 분위기까지 장착한 상태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맨유의 승 강하게 바라보시고 살짝 요건 소액 정도로 세모 정도 1마인 의견 드려보면서 핸디 2마인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노팅엄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의견 드려보면
노팅엄과 크리스탈 팰리스 모두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여서 스코어를 여는 팀도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대량 득점보다 서로 조심스럽게 승점을 챙기려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골이 잘 터지지 않는 무승부 시나리오를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1프렌에 동그라미 하나 의견 드리면서 이마인 패스 하시고 이번 경기는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꼬모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의견 드려보면 이 꼬모와 아탈란타 모두 주중에 있었던 일정 여파로 인해서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전진을 마음껏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공방전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가 우선 과제로 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고 승부를 서둘기보다는 실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여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바라보시고 1프렌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리옹 대 릴 경기입니다. 리옹과 릴의 맞대결은 화려한 난타전보다는 중앙에서의 점유 싸움과 인버티드 풀백 운용이 만들어내는 전술적인 줄다리기에 가까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경기 곧 죽어도 패스를 이어가려는 두 팀의 성향 때문에 무승부와 언더 흐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의견 드려보면서 릴의 1프레 승 의견 드리면서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슈투트가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나르트웨이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 그리고 온다볼 루엘링의 침투를 통해서 볼을 빼앗는 순간마다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프리킥 한 번으로도 골문을 열 수 있는 루엘링의 킥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이 경기 슈투트가르트의 승리 바라보고 1마인까지 의견을 3모 정도 드려보면서 2마인 패스 하시고 오버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티스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이 베티스의 그 빡센 일정과 유럽 대회 여파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약점이 드러날 여지가 큰 이 점을 잘 노려서 벨트란의 안정적인 중원 조율과 안드레 알메이다의 전진 패스 그리고 루이스 리오아의 이 발빠른 침투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방 역습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과감하게 1프렌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일반 승부 패스 하시고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헤이렌베 대 위트레이트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 전술이 먹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이고 최전방 득점력도 최근 흐름 기준으로는 기대치를 크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답답한 공방전과 함께 스코어가 크게 열리지 않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1프렌 의견 드리면서 언더까지 이렇게 의견 드려 봅니다. 다음은 앙제 대 메스 경기입니다. 앙제는 이 스파이와 벨크딤을 중심으로 이 세컨드 지역을 장악하면서 체리프의 침투와 결합된 콤팩트한 공격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90분 내내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앙제에게 승점 3점이 달리지 않을까 의견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앙제의 승 바라보면서 핸디 패스 하시고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스 대 브레스트 경기입니다. 니스는 은돈벨레가 중원에서 한 번 템포를 끌어올리는 순간 모하메드 알리초와 디아고 고베이아가 동시에 침투가 걸려서 브레스트의 느린 전진과 대비되는 공격 패턴을 완성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 템포 조절 능력, 교체 카드의 동합력까지 종합했을 때 이번 경기 니스가 승리 챙겨가면서 핸디는 패스 하시고 이번 경기 언더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툴루즈 대 오세르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툴루즈의 3백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 구조와
카세레스를 통한 중앙 장악력으로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한 채 경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루즈의 단단한 수비와 차분한 빌드업을 바탕으로 승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걸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툴루즈의 승리 바라보면서 핸디 패스 하시고 언더 의견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공격진 개개인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후방에서 공을 꺼내오는 과정에서 첫 터치와 탈압박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맨시티, 포든의 높은 위치 압박과 베르나르도의 차단, 홀란드의 골 결정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상대 빌드업이 흔들릴수록 박스 근처에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고 골을 다득점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맨시티의 승, 1마인승까지 보면서 이번 경기 오버까지 쭉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 대 하이덴하임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기라시의 문전장악의 2대1 폭발적인 돌파, 은메차의 전개 안정성을 앞세워서 리그 최하위 수비 라인을 상대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하이덴하임, 시즌 내내 드러난 높은 실점 수치만 보더라도 이번 경기는 하이덴하임의 승, 1마인승, 2마인승까지도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3.5마인을 패스하시고 3.5 기준 오버까지 함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레모네스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크레모네스의 충분한 휴식과 세트피스 강점을 바탕으로 352 블록을 촘촘히 세운 뒤 자신들이 원하는 구역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득점 찬스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인터밀란, 퀄리티와 이름값만 보면 인터밀란에게 기울겠지만 이번 일정만큼 체력과 준비도의 차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일반승은 패스하시고 과감하게 1프렌부터 의견 드려보면서 2프렌 패스하시고 결론 다시 일반 승부 패스하시고 지금 충분히 2프렌 좋은 배당 떠있기 때문에 2프렌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3.5프렌 가실 분들 없으실 것 같고 나머지 핸디와 일반 승부 패스하시면서 2.5 기준 오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타페 대 RC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중앙 밀도를 키우고 세밀한 전환 플레이를 준비하면서 일부 잔류를 위한 승점 3점을 목표로 이번 경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셀타비고 개개인의 기술과 공격재는 충분하지만 유로파리그 원정 이후의 체력 소진, 수비 간격 문제를 안고 경기장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헤타페의 승 하나만 보셔도 좋은 배당이고 핸디 패스 하시고 2.5 기준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랜담 대 고웨드 이글스입니다. 고웨드 이글스는 수레이와 스미트를 중심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점유와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이 공간이 열리는 상대에게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담이 홈에서 의외의 저항을 보여줄 여지가 전혀 없진 않지만 전술적인 상성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을 고려했을 때 고웨드 이글스의 승리 알아보면서 핸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요. 3.5 기준 언더 보시는 것을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르마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일디즈의 침투와 전진 패스, 데이비드의 움직임, 그리고 미레티의 연결 능력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격 조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유벤투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면서 당연히 승리 가져가시고 1마인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나머지 핸디 패스하시고 오버 보시는 것을 쭉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트라스부르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를 중심으로 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면서 곤살르, 하무시마, 크바라트스켈리아의 움직임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고
스트라스부르는 후방 빌드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느린 U자 전개와 답답한 공격 패턴에 대량 실점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 1마인 승까지 같이 바라보면서 이번 경기는 언더 3대 0대 3 스코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 1마인 승, 3.5마인, 3.5 언더 이렇게 의견 드려 봅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설정해 주시기를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토토아카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견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빌바오 라인을 높게 두르는 하이 프레싱과 측면 스피드를 앞세워서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팀이고 구르제타, 니코, 산세티의 조합은 박스 안에 들어서 얼마든지 결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오사 부상 이탈로 인해서 우측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고 오야를 싸바가 게데스가 동시에 빌드업과 마무리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속에서 이 전개 속도와 박스 점을 둘 다 완벽하게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방 압박과 세컨볼 경쟁 그리고 공격 자원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빌바오가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빌바오의 승리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배당이고 핸디는 베스트 하시고 2.5 기준 언더까지 함께 의견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2월 1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 축구 경기까지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